안녕하세요. 한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너무나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 책 6권의 책이 일본어로 번역이 돼서 일본의 독자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제 책이 가장 많이 번역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한번 가서 배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고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만나 뵐 수 있어서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19가 이런 상황까지 되지 않았다면 올해 제가 좀 바빴을 거예요. 뭐 여기저기 여행도 하고. 근데 그런 게 모든 것이 다 취소되고 뭐 연기되고 그러면서 뭔가 제 주변이 뭐 점점 고요해졌어요. 정말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글을 쓰고 간단하게 뭔가 만들어 먹고 또 글을 쓰고 힘들면 잠깐 이렇게 담요에서 쪼그려 누워서 자다가 일어나서 또 글을 쓰고 그리고 이제 장편 소설을 쓰려면 근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육 운동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글을 쓰기 위한 생활만 2달 반 정도 했는데 뭔가 저 자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남들이 보기엔 굉장히 재미없는 근데 저는 정말 좋은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 독자들에게는 항상 소년이 온다를 권해요. 항상 제 마음속에 많이 읽어주셨으면 하는 소설로 그 1순위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해드리고요. 일본 독자들께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히라버시간이나 흰을 가장 먼저 접하시면 더 가깝게 느끼실 것 같고 일단 이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존자들이나 뭐 부상자 또는 목격자 유족들이 지금 다 많은 분들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압박감이 굉장히 컸죠. 그분들이 읽었을 때 이게 엉터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료 조사부터 해서 모든 것에 정말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압박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그 어떤 자료를 보는 단계에서부터 악몽을 많이 꿨는데 그게 제 삶을 이렇게 뒤흔드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한 3줄 쓰고 1시간 울고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고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을 했죠. 그러면서 저 자신의 어떤 한계에도 많이 부딪혔었고 그런데도 항상 제가 생각한 것은 그 일을 정말로 겪은 분들이 계신데 내가 겪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텐데 이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런 모든 것을 제가 꿰뚫고 나가서 그때 광주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부분에 닿고 싶었어요. 그 부분이라는 것은 제가 어릴 때 사진집에서 봤던 그 병원 앞에 총상자들에게 피를 나눠주기 위해서 끝없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봤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다들 안전한 집에 있지 않고 그 병원 앞에 끝도 없이 줄을 서 있던 그 사진이 이 소설을 쓰는 동안 계속 그 악몽의 가장자리에서 깜빡이고 있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고 싶었어요. 왜 그 사람들은 거기서 피를 나눠주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왜 도청에 남아서 목숨을 걸려고 했고 실제로 목숨을 잃었을까? 이런 그런 과정 자체가 이제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저라는 사람의 어떤
근원을 흔드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기억이 돼요. 이제 히라버 시간을 쓰던 때에는 뭔가 모든 것이 압축된 어떤 언어에 대한 상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말하는 그런 정도로 응축이 되는 그런 단어가 존재할까? 이제 이런 상상을 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던 때예요. 그래서 언어라는 게 인간의 감정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 인간의 감정이 너덜너덜해지면 언어도 함께 그렇게 이제 닳아간다고 할까요? 닳고 헤어지게 되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언어뿐 아니라 모든 허구도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설도 안 읽고 뭐 자연과학 책이나 뭐 그런 허구와 거리가 먼 책들만 읽고, 영화도 픽션은 안 보고 다큐만 본다든지, 그런 시기에 이제 말을 잃어버린, 말을 할 수 없게 된 여자의 이야기를 상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게 히라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과 결합이 되었어요. 이제 그러한 언어를 견딜 수 없어서 언어가 고통이 된 이 여자가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할까를 이제 상상했는데, 이제 손바닥에 글씨를 쓰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제 손톱을 아주 짧게 깎아서 누구에게도 상처를 줄 수 없는 손가락으로 누군가의 손바닥에 글씨를 써서, 그것도 언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갗으로 전해지는 그런 언어를 상상했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많이 되고, 이제 비단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제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출간된 책 제목 중에 이제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팬데믹뿐만 아니라 이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모두가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돼서 저도 이제 그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쓴다기보다는 이제 저에게 새롭게 생겨난 이 인류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어쩌면 그게 조금 앞으로 소설에 스며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처음 소설 쓸 때에는 저 자신을 구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구별되지 않는 어떤 지점이 존재하더라고요. 채식주의자를 쓸 때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이 상당히 정치적인 소설이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또 소년이 온다를 쓸 때에는 분명히 광주에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이제 내 몸을 빌려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소설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점들에서는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나 자신을 위한 것과 이 세계를 위한 것이 구별이 되지 않고 뭔가 그 경계선을 걸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느 쪽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래서 살아가면서 나의 사랑이 이렇게 확장된다고 할까요? 확장되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저도 앞일을 모르니까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은 일단 이제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그게 아직 한 달 되지 않았고요. 이제 마지막 문장을 썼으니까 한번 이제 다시 봐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있고요.
가끔은 이런 상태에서 금방 책을 내기도 하지만 5~6개월 정도 더 붙잡고 있을 때도 있어서 언제가 될지 아직은 이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태고요. 타이틀은 작별하지 않는다예요. 결코 끝나지지 않는 사랑? 한 배에서 태어나서 고통이 사랑의 증거가 되고 또 너무 지극한 사랑은 고통이 되는 그런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거예요. 다들 너무 힘든 시기이실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읽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자살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한국이나 일본 모두 다. 그래서 이제 뭔가 아주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제가 감히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의 말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가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 저에게 해주신 말들, 질문들, 그런 말씀들이 다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뭔가 이 만남에서 생긴 파동이 또 무엇인지 또 곱씹어 보면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나아가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책 속에서 만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신비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책 속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래요.